소프트웨어 만들던 내가 이 세계에선 하드웨어 깎는 장인? 안녕하세요, 두더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급형 컨트롤러죠. 바로 엘리트 컨트롤러 시리즈 2의 리뷰 영상입니다. 1세대 제품을 거쳐서 시리즈 2가 나온 지도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오늘은 이 엘리트 컨트롤러 시리즈 2의 특징과 그리고 장단점을 알아보고 1세대 제품과의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이 엘리트 컨트롤러 시리즈 2입니다. 시리즈라는 단어, 요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밀고 있는 유행어 같죠? 시리즈 2, 쉽게 말해서 2세대 제품이란 뜻인데요. 1세대 제품이 굉장한 편의성과 품질, 그리고 굉장한 가격으로 무장해서 출시했었죠. 일반 패드를 2개 사고 치킨도 2마리 정도는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2세대 제품까지 출시를 하게 됐는데요. 엘리트 컨트롤러 1세대는 기본 엑스박스 컨트롤러와는 달리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해서 출시를 했었는데요. 안 그래도 좋은 컨트롤러가 더 좋아져서 시리즈 2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트 컨트롤러 시리즈 2를 직접 살펴보면서 알아볼게요. 우선 제품을 구입하면 박스 안에 이런 파우치가 있고 이 안에 컨트롤러가 포장되어 있는데요. 1세대와 함께 각각 파우치 내부를 살펴보면 변경점이 좀 보입니다. 우선 파우치의 재질이 변경됐고요. 이 컨트롤러를 빼고 보면 가장 큰 차이는 이 충전독이겠죠. 1세대는 기존 일반 컨트롤러와 동일하게 AA 배터리를 통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지킷이라는 제품을 따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2세대 제품은 배터리가 내장형으로 바뀌면서 이런 충전용 독을 넣어줬습니다. 따로 AA 건전지나 차지킷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졌죠. 대신 배터리의 수명이 다했을 때는 보증기간 이내라면 수리를 받거나 보증기간이 끝났다면 케이블을 연결해서 유선으로 쓰거나 아니면 그냥 버리셔야겠죠. 자, 이 충전용 독은 자석으로 달라붙어서 충전이 굉장히 쉽고 편하고요. 그리고 파우치와도 자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파우치를 움직여도 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용 부품들이 좀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좀 넓은 형태로 된 스틱이 추가로 들어가 있고 기존의 바둑알 모양 스틱은 이렇게 위에 텍스처를 넣어서 미끄러짐을 방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달라졌네요. 그 외에 기본으로 제공하는 짧은 스틱과 긴 스틱은 동일하게 들어있고요. 대신에 제품 상호 간의 부품 교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틱의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부품이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아날로그 스틱 부품을 제거한 후에 드라이버 돌리듯이 오른쪽으로 한 번씩 돌릴 때마다 장력이 강해지고요. 돌리는 단계는 총 3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돌리면 장력이 약해지겠죠. 그럼 이제 컨트롤러의 외관을 살펴볼게요. 위에서 본 모습은 일반 컨트롤러와 크게 차이나 보이지 않지만 잘 보면 여기 버튼이 하나 더 있죠. 이 버튼은 총 4가지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후 키매핑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필이 총 3개 있어서 이렇게 한 번씩 눌러줄 때마다 순서대로 LED 인디케이터로 표시해주고요. LED는 3개인데 왜 4개의 프로파일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한 번 더 눌러서 불이 꺼지면 패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컨트롤러처럼 사용할 수 있는 초기화 프로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후면 패드를 눌러도 반응하지 않는데요. 패들 버튼을 안 쓰고 싶은데 실수로 자꾸 눌려서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끄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반면에 1세대에서는 이 프로필 버튼이 토글 스위치 방식으로 돼 있어서 2개뿐이고요. 동일하게 패들 버튼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이 페어링 버튼을 빠르게 2번 눌러주면 진동이 오면서 패들 버튼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2번 누르시면 켜지고요. 그리고 상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여기 자석으로 결합돼서 쉽게 교체가 가능한 아날로그 스틱과 십자키가 있고요. 손바닥이 닿는 곳은 이렇게 텍스처 처리된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미끄러짐을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1세대는 그냥 이렇게 다른 부분의 재질과 동일하죠. 패드의 전면부는 일반 패드랑 다를 거 없이 범퍼, 트리거, 충전 단자, 그리고 페어링 버튼이 있고요. 충전 단자가 마이크로 USB에서 USB-C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단부를 보면 버튼을 대체해서 사용할 패들식 버튼 4개가 있고요. 이 패들식 버튼은 1세대보다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리거 잠금용 스위치가 있는데요. 원래 1세대는 트리거 눌림 깊이의 절반 정도만 잠기고 해제가 가능한 토글 스위치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시리즈 2에서는 3번으로 나눠 걸리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변경점이 있는데요. 바로 1세대에서는 트리거를 잠그면 입력이 50% 정도만 입력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으로 따로 설정해주지 않는다면 레이싱 게임에서는 엑셀과 브레이크가 반만 밟힌다든지 아니면 슈팅 게임에서는 충전식 무기를 사용할 때 절반만 눌리는 걸로 인식해서 충전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걸 따로 액세서리 앱을 통해서 설정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시리즈2는 각 트리거 잠금 단계마다 자동으로 0에서 100% 입력을 인식합니다. 굉장히 편리해졌죠. 그리고 손잡이 부분은 또 고무 재질로 된 텍스처 마감으로 미끄러움을 잡아줬고요. 이 하단부 미끄럼 방지 재질은 1세대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편리한 컨트롤러도 사실은 세세하게 설정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패드와 크게 다를 게 없는 그냥 고급스러운 마감의 컨트롤러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엘리트 컨트롤러를 완성시켜주는 게 바로 이 엑스박스 액세서리 앱입니다. 이 앱은 PC와 엑스박스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엑스박스에서는 무선이든 유선이든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PC에서 사용하시려면 PC용 무선 어댑터를 구입하셔서 무선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케이블을 통해 유선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블루투스 송수신이 가능한 PC라면 블루투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원하는 키를 일반 버튼이든 패들 버튼이든 구분 없이 매핑해줄 수 있는데요. 새로운 키를 만들어 할당한다던가 매크로 같은 핫키를 만들어서 넣을 수는 없고요. 패드에서 지원하는 모든 입력에 대해서는 십자키를 지정한달지 왼쪽 오른쪽 아날로그를 지정한달지 트리거를 버튼으로 사용한달지 아주 여러 방면으로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2에서는 쉬프트 키가 추가로 할당이 가능하네요. 트리거의 경우에는 눌리는 깊이에 따른 수치값을 직접 변경할 수 있어서 아주 살짝만 눌러도 100%로 입력이 되게 설정해서 빠른 반응 속도를 뽑아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날로그 스틱의 경우는 움직임의 가속도 특성을 변경해 줄 수 있어서 본인 취향에 맞는 조준 감도를 얻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좌우측 트리거 진동과 좌우측 진동 모터의 진동 강도를 조절 가능하고요. 가운데 있는 엑스박스 홈 버튼의 조명 밝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만 보이는 컨트롤러에도 큰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그건 바로 제품의 품질 이슈입니다. 출시 초기 때부터 문제가 되어오던 버튼 입력 문제. 보통 A 버튼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종종 다른 버튼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 조금씩 손을 움직이면 입력이 끊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십자키의 유격이 방향마다 다 달라서 이질적인 조작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트리거에 끈적한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이질감이 느껴진달지 아날로그 스틱을 대각선 아래쪽으로 향한 채로 클릭을 하면 클릭되는 느낌이 잘 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클릭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AS로 제품 교환을 받아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건데요. 그래서 유저들 사이에서는 그냥 설계 자체에 오류가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건지 해외에서 3개월이었던 품질 보증 기간을 1년으로 연장시켜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 보증 기간이 3개월이었다고요? 해외 게이머들도 완전 호분. 자, 이렇게 시리즈2를 살펴보면서 1세대 제품과의 비교도 가볍게 해봤는데요. 세대 간의 변경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컨트롤러의 전반적인 디자인이 세세하게 변경됐고 특히 전면 손바닥 부분 고무 재질 텍스처 마감이 추가되었죠. 뒷면 패들 버튼의 크기도 변경됐고요. 전반적인 밝은 은색 톤의 색상들은 전부 어두운 메탈릭 그레이 색상으로 변경됐습니다. 기본 구성으로 주는 교체 가능한 부품의 종류와 수량 변경, 그리고 배터리는 기존에 교체 가능하던 AA 배터리나 차지키 사용해서 충전 가능한 내장형 배터리로 바뀌면서 구성품에는 충전독이 추가됐고요. 충전 단자는 마이크로 USB에서 USB-C 타입으로 기존에 2가지로 변경 가능하던 프로필이 3가지로 변경 가능해졌고요. 트리거 잠금도 2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1세대에는 없던 아날로그 스틱의 장력을 조절하는 단계가 3단계가 생겼죠.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이 추가되면서 전용 PC 어댑터 없이도 블루투스 송수신이 가능한 PC에서는 사용이 가능해졌고 블루투스를 통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게임 컨트롤러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제품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제품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고 외적인 완성도와 편의성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후면에 패들이 있어서 노는 손가락이 없게 만들어주고 바쁜 손가락은 좀 더 집중해서 상대를 조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스틱의 장력을 조절할 수 있어서 더 정밀한 조작이 가능해졌죠.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교체 가능한 아날로그 스틱과 십자키, 그리고 더 빠른 반응 속도를 위해 트리거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레이싱 게임에서는 세밀한 핸들링과 엑셀링, 브레이킹, 그리고 뒷면의 패드를 실제 자동차의 패들 시프트처럼 이용한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슈팅 게임에서는 더 세밀한 조준과 빠른 사격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단점을 꼽자면 비교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제품이라 그런지 너무 안심한 걸까요? AS를 받아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만큼 설계상의 문제로 비춰지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사용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구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AS를 2번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보증기간이 끝나면 유상 수리도 불가능해서 내장 배터리의 수명이 다하면 아예 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패드 3개에 치킨 한 마리 먹을 수 있는 가격은 덤이고요.
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엘리트 컨트롤러 시리즈 2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점이 아주 많아 보이지만 조금은 치명적인 단점도 눈에 띄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뒷면 패들에 완전히 길들여져 버려서 패들 없이는 게임할 수 없는 몸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